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무리함수 할 거예요. 무리함수. 잠깐만, 이 메뉴가 아닌데? 얘인가? 왜 이렇게 흐리지? 아, 내가 여기 불을 켜놓고 왜 이렇게 흐리지 하고 있구나. 자, 봅시다. 오늘 무리 함수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 단독 영상이지만 유리함수를 듣고 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를 볼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유리함수의 연장선이라고 그럴 때 내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무슨 함수다 이거예요. 무슨 함수. 얘 정식 단원 명칭은 무리식과 무리함수죠. 무리식과 무리함수인데, 그러면 무리식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하고 자수서 쫙 보면 뭐랑 똑같다? 무리수의 연산과 똑같다. 유리식의 연산이 유리수의 연산과 똑같았듯이 무리식의 연산은 무리수의 연산과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이제 관건이 되고 항상 트러블을 일으키는 단어는 뭐냐?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야기. 그럼 나는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겠지? 수연아, 내가 뭐라고 그럴까? 여기다가 1번 뭐라고 쓸까요? 그렇지. 정의를 쓰겠지. 정의, 그 말고 그래프의 측면에서 내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면 매번 똑같은 포맷 안에 함수만 다르게 넣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똑같은 포맷. 내가 유리함수 할 때 여기다 뭐라고 쓰고 어떤 얘기를 적었었니? 원형이라 적고. 또 이제. 아니, 나라는 게 아니야. 저는 그래. 괜찮아. 정우는 심지어 자고 있어, 지금. 원형이라 적고 무리함수 y는 루트 x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 이 녀석의 특징이 어떻고 어떻게 그리는 거고 무슨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겠지. 이러면 나의 일은 끝이야 라고. 나의 일은 끝이야. 왜냐? 그 뒤로 이뤄질 일은 니들한테 이미 다 말해놨어 라고.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몰라요. 매번 반복하는 이유를 알겠지, 수연아. 돌아서면 까먹고 하는 거예요. 자, 얘 어떻게 생겼냐면요. 원점 찍고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처음에 가파르고 나중에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가파르다, 완만하다도 나중에 이제 너희가 로그 함수나 이런 그래프 더 배우고 나면, 지수함수, 로그 함수 배우고 나면 알겠지만, 이게 완만해지다가 어느 순간 점근선을 따라가는 애가 있고, 유리함수처럼. 완만하더라도 영원히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그 차이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이건 완만해지더라도 영원히 증가하는 애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언젠가는 양의 무한대까지 올라가요. 느려서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요. 무리함수.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매우 제한됐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접하는 최초의 정의역이 제한되는 그래프가 유리함수였을 거예요. x가 0이 아니다.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공역에서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더 심하게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왼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루트 안에는 0을 포함한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죠. 0을 포함한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쪽으로는 그림이 정의될 수 없다. 증가함수고요. 그리고 얘한테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죠. 이 무리함수라고 하는 저 y는 루트 x의 자격 뭘까요?
그러니까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그냥 걔 혼자 독립적으로 다른 애와 연계성이 없이 그냥 등장하는 하나의 함수야. 유리함수 이렇게. 그런데 무리함수는 꼭 같이 언급되어지는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 y는 x제곱. 예.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양의 부분의 역함수예요. 짝지가 있었다는 거지. 자기의 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확인. y는 x제곱, x가 양수 부분이라고 생긴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얘의 역함수 구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구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x와 y의 자리를 바꾸라고 그랬죠. x와 y의 자리를 바꿀 때 이 정의역도 같이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순이 y는으로 정리해라 인 건데 y제곱을 풀면서 왼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게 뭐라 그랬어 지금? y가 양수 부분만이라고 했죠. 양수 부분만.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떼버려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요렇게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요렇게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을 때를 무리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무리함수는 알고 보면 y는 x제곱의 양의 부분의 역함수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면 이걸 처음 보는 친구들은 오 독특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의 역함수였다로 쳐다보면 뭐죠? 원래 이렇게 생겼어야 될 놈을 본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적 관계는 y는 x 대칭 그러니까 y는 x 대칭을 시킨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매우 가파릅니다. 예, 아직 수투를 안 배워서 접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서 점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원점에서 이 2차 함수라는 녀석의 접선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거든.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다는 소리야. 다시 말하면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선을 그려나가면 결국 쭉 따라가서 원점 부근에서 얘의 접선은 어때야 된다고? y축과 평행해야 된다고. 거의가 아니라 수직이어야 맞다고. 생각보다 가파른 그래프다. 자, 일단 그래프적 의미는 요 정도. 그리고 아까 y는 x제곱 해놓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마이너스 쪽을 제거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면? 또 무슨 말이냐면 y는 x제곱에는 이쪽 파트도 있다는 거야. 이쪽 파트. 이쪽 파트의 역함수를 따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그 녀석이 됩니다. 요렇게. y는 마이너스 루트 x야. 그러니까 이쪽 파트를 살리면 요렇게 되고 이쪽 파트를 살리면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이 y는 x제곱을 진짜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도 요 모양이 만들어져요. y는 x 대칭 상태인 게 맞다는 거지.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대칭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권장하기로 무리함수는 원형을 4개인 것으로 외워둔다. 이게 편해요. 원형을 4개로 취급한다. y는 루트 x라는 원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는 원형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을 마련하고 이게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원형 예,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원형 이렇게요. 물론 다 대칭이동 이야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나오면 y축 대칭됐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x축 대칭됐다. x, y에 동시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원점 대칭됐다. 다 대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무리함수가 뭐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지나는 사분면은 어디를 만나도록 무엇과 교차하도록 할 때 내가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얘한테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약간 더디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루트 안에 있는 x에 마이너스 있어 없어, 루트 바깥쪽으로 마이너스 있어 없어, 이 사실을 가지고 원형, 이 네 개의 원형 중 하나에서 출발을 해버리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뭘 할 때? 변형을 할 때. 두 번째, 변형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또 한 번 실수배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물론 지금 원형을 4개로 삼으면서 이 대칭 이동 파트는 이제 살짝 배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겠지. 줄이고 늘리고 누르고 실수배로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이런 변형들이 생길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변형이 되어 최종 결과물 a 루트 bx 더하기 c 아니다. a 루트 b x 마이너스 m 더하기 n, 이 정도가 표준형? 여기서 a, b를 따로 쓴 이유는 얘가 부호 때문에 그래. 부호 때문에 이 안에 이 숫자는 마이너스일 경우 마이너스를 내놓고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제곱해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x로 묶여온 요만큼 x-m 때문에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리고 더하기 n, 위나 아래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따라서 무리함수 같은 경우 표준형과 일반형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정도? 오히려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원형이 어떤 변형의 과정에 의해 이렇게 그려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하는 유일한 행동이 요거 묶어주는 거예요. b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를 x-m 형태로 묶어주면 얘가 얼마나 밀었다, 어떻게 뒤집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느 함수들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쉬운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도 잘 안 물어요.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만 일방적으로 나온 그래프 같은 경우 정의역을 나한테 이렇게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 라고 하면 요령이 조금만 있는 친구는 그냥 야한 끝값을 넣어버려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이 양쪽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증가함수는 그런 거 없어. 증가하는데 뭐 증가하면 양쪽 딱 집으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매한 질문은 잘 하지 않는다. 대신 그럼 무리함수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어렵게 만들고 싶어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원함수, 지 본함수와의, 지 짝꿍과의 교점을 갖네 마네. 교점을 갖는다면 한 개냐 두 개냐. 요런 얘기. 그 역함수 관계 내지는 그래프와의 교점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사례를 하나만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거, 얼른 빨리 그려야 돼! 라고 하면, 너희는 뭘 쳐다보는 거냐? 얼른 루트 앞에 부호와 x 앞에 부호를 보세요. 딴 거 필요 없고, 루트 앞에 부호와 x 앞에 부호를 보세요. 그럼 루트 앞은 플러스, x 앞은 마이너스. 그럼 저기 있는 2사분면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출발선으로 잡더라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2로 묶은 x 마이너스 3인데요. 딱 이 자리입니다. 3, 그 다음에 요놈 마이너스 1. 알겠어요? 왜냐면 원점 출발이거든, 이게. 원점 출발인데 오른쪽으로 3만큼 밀렸고 아래쪽으로 하나만큼 내려갔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애란 말이야. 여기서 출발하는 애가 이 방향으로 그려지면 땡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형을 4개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출발점을 딱 찍어놓고 고민을 하게 돼. 4개의 갈림길 중에서. 예, 그걸 여기 부호와 여기 부호를 보면서 판단해라. 라는 거였어요. 됐죠? 예, 더 없어요. 그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은 유리함수만큼 무슨 대칭성이 뛰어난 아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점근선이라는 특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 무리함수의 그래프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더 이렇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럼 그만큼 문제가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예. 예.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좀 익힐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제일 흔해 빠진 문제 중 하나. 이거 너희도 이제 조만간 표준화 시험을 볼 텐데, 그죠? 조만간 표준화 시험을 볼 텐데, 거기도 매우 많이 자주 등장하는 애. 그래프를 주고 함수를 구해내라. 또는 구해진 함수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린 다음 어디를 지나는지 말해라. 뭐 하는 류의 문제 되겠습니다. 자, 해보죠. 이 정도쯤 되면 실수배를 제외하고 A, B, C를 모른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저 무리함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애를 내가 A, B, C에 대한 방정식으로 애써서 풀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구하고 계수 비교를 하면 돼요. 보면 얘가 원형 출발이 지금 어디니? 요거죠. 그러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입니다. 훈련을 잘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딱 쓰면 맞아 그거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납득하는 거 알아. 근데 본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되게 헷갈린다. 예. 루트 바깥은 양수, 루트 안쪽에는 x는 음수로 출발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단 a배가 될 테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a배로 표시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y는 루트 마이너스 ax에서 출발을 하겠어요. a가 양수인가 보지. 대신에 그 녀석이 지금 자기가 오른쪽으로 얼마나 아래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말해주는 거니까 이 녀석은 y 이퀄 루트 마이너스 a 가만히 두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는 이제 추가 조건 하나가 있어야죠. 그 추가 조건은 바로 0,0을 그림선에서 지난다는 거야. 0,0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x자리에 0을, y자리에 0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해야 한다. 는 걸 가지고 넘기면 2는 루트 0 루트 a, a는 4가 되겠네. 그럼 a는 4를 여기다가 마저 넣고 풀어 헤치면 루트 마이너스 4x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으니까 a는 4, b는 4,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수 비교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문항은 이 정도로 해서 넘겨버리고 뭐 이제 3면 지난해 어떤 거는 너희가 알아서
주의하고. 오케이. 자, 대표 문항이 바로 나왔어요. 보세요. 예. 이 거의 뭐 내신 기출 대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살들 걷어치우고 뼈대만 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해석 안 하면 좀 어려운 놈이기도 하지. 뭐냐, 이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A에 있는 도형과 B에 있는 도형이 만난다냐, 만나지 않는다냐. 만난다예요. 만난다. 공집합이 아니다니까. 만난다. A집합에는 이러한 직선이 있고, 예, B집합에는 이러한 곡선이 있고, 요거야 이제 조만간 그릴 테고, 이거에 대해서는 직선이니까 이게 이미 지나버린 단원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바로 낸다 그랬지. 그러면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그랬어. 정우야, 이거 읊어봐. 어떤 직선이에요? 유리함수 때도 등장했던 직선이에요. 맞아요. 예, y절편이 1인 직선을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0,1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이죠.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말. 한 다음에 다시 졸더라고 또. 원래는 이 정도 지목당하면 확 깨어맞거든. 자, 그래서 합시다. 무리함수가 왜 처리가,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되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처리하는 법이 낯선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항인데, 보통 이거 이시라 그래요. 이거 교점을 가지도록 뭐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고, 만나는 교점이 있도록 하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 제곱 이차 방정식 긴장해. 목숨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어?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관련해서, 유리함수도 이제 살짝쿵 이런 문제 있고, 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와 관련하여, 양변을 제곱하는 행위, 이 양변을 제곱하는 행위를 한 다음, 이 방정식 상에서
내가 양변에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동치변형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 중에 제곱은 동치변형이 아니에요. 이걸 제곱하게 되잖아. 그럼 너희는 이 그래프상에서 무슨 짓을 하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거는 넉넉히 있다 당하는 수가 생기는데 뭐냐면 그냥 2차 함수, 그냥 무리함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긴장이냐면 여기 fx는 x제곱 더하기 k와 gx는 루트 x 마이너스 k는 역함수입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보자면 y는 x제곱 플러스 k이고 그래서 y자리에 x를 x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y는으로 정리하기 위해 y제곱을 홀로 놔두면 x-k가 되고 그래서 y는 하면 루트 x-k가 되죠. 예. 이게 이제 정의역 양수로 하면 한쪽만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 fx와 gx가 역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되냐? 모르면 무슨 짓을 시도하게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점 하는 순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죽어라고 몸에 익힌 애가 있다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자만 딱 나오고 그냥 판별식 연구다 크다. 예? 이걸 시도한다고. 얘와 얘가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면 그냥 바로 연립해서 이렇게 놔요. 그 다음에 루트 있으니까 왠지 양변 제곱하고 싶어지죠? 예, 그러면 4차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딱 요 상태. 예, 요 상태를 들고 고사한이 일어나서 제 옆으로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판별식을 어떻게 써요? 4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딨니? 예? 못 풀어? 못 푼다? 푼다 해도 이게 정식의 답이 아니야. 왜냐? 양변을 제곱했으므로 또 한 번 그래프의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프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근들은 실제 저 녀석의 근이 아닙니다. 반드시 관계를 알아야 되고 관계를 알아냈으면 얘네 둘이 역함수네 라고 관계를 알아냈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경계를 찾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이라는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럼 보세요. y는 x 이게 일종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역함수를 쳐다보는 입장은 y = x라는 직선이 나의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런 애를 y는 fx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려봐요. 멀리에다 그리면 내 거울면 반대편에 이런 아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칭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gx예요. 일부러 안 만나는 상태를 지금 그려놓은 거야. 이제 여기 있는 이 y절편인 k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x절편인 k 이 k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두 점에서 만나는가는 이제 동영상을 떠올려야죠. k가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요. 그 내려오는 동시에 얘는 왼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그 영상의 어떤 출발점, 영상의 출발, 둘이 만난다의 상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겠나를 생각해 보면 바로 거울에서 만나지. 거울 잘 생각해 봐. 내가 거울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양치하고 있으면 쟤도 거울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양치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손을 싹 대면 쟤도 손을 내밀지. 그러다가 두 손이 딱 만나게 되는 자리는 어디야? 거울면이죠. 두 손가락이 서로 닿는 면은 거울면이야. 그러니까 역함수와 본함수가 만나는 자리도
y는 x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판별식을 이 두 함수, 이 노란색 두 함수에다 대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거울면에서 같이 접하고 있는 y는 x와의 판별식을 쓰는 거다. 요거 1번. 1번은 x제곱 더하기 k는 x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 여기서 d0. 이렇게 하면 k가 4분의 1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다? 크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면 두근이니까 아니라고 그랬지. 이미 이쪽 왼쪽이 지금 잘려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냥 판별식을 쓰면 여기까지 다 그려진 상태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찾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얘를 계속 내려봐. 이제 1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드디어 y는 x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gx와 교점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내가 원하는 두 개의 교점인데 그 두 개의 교점은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언제까지냐면 k가 0, 요 y는 x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gx도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마지막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끝이에요. 이게 2번인데 2번은 뭐 간단하죠. k는 0일 때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k가 0은 되고 0은 0 포함하여 두 점이니까 그리고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렇게 K가 0보다 커야지만 아 여기 있네. 쏘리. 왜 쓸데없이 저런 문제에 대한 불만. 자, 이거보다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그려봅시다. K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요. 얘가 아무 데도 없고 그냥 허공에서 올라가다 Y는 X랑 한 번만 만나. 그러니까 이 GX도 여기서 이제 허공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해서 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서로 제가 있길 가는 거지. 두 점 아니다. 그래서 꼭 저 경계. 그림 쳐다보면서 상황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의 판별식을 쓰고 방정식을 풀어도 푸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그림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판별식 쓰지 마라.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안 나왔네. 요 얘기 좀 할까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껏해야 지금 배운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랑 유리함수 하나에 무리함수 하나 더 보탠 거죠. 근데 그 이전의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잘 없었는데
무리함수가 나오면 유난히 문제집들에서 꼭 하나씩 이렇게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애가 넓이 얘기가 나와. 넓이 얘기. 게다가 황당한 넓이. 뭐 어떤 황당한 넓이냐면 나는 이런 곡선의 넓이를 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 이게 정적분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는 적분이라는 걸로 구하는 거야. 적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넓이라고는 고작해야 삼각형, 사각형, 평행사변형, 원 정도가 단데 이렇게 휘어있는 애 일부분을 가지고 자꾸 나한테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네. 떼다 붙이기를 생각하면 된다. 떼어다 붙이기. 틀림없이 나랑 휘임새가 똑같은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야겠지. 작전을 잘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여기 빈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라다가 여기다가 통째로 갖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요만큼을 도려내는 방식을 택할 건지, 네? 혹은 너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 중에 사선식의 변형인데 원점을 한 점에 꽂고 있으면 여기가 A, B, 여기가 C, D일 때 이 S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AD-BC다라고 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교차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네. X자로 곱해서 뺀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거 원점 하나 꽂고 있으면 삼각형 넓이로는 내가 얼마든지 구하지 라고 하면 요렇게 도려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 요렇게 도려내서 이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요렇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도려내서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이 하얀색 두 개의 라인과 AB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은 원점을 한 점에 꼭지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좌표와 이 좌표만 얻어내면 바로 AD-BC 쓸 거야. 예, 라고 작전을 세웠으면 그렇게 들어가도 돼요. 뭐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겁니다만 그러하다. 예, 구도는 그러하다. 이제 여기를 어떻게 구할지, 여기를 어떻게 구할지, 이 길이를 구할지, 거리를 쓸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장착하고 있는 무기에 따라 달리 풀이를 해나가면 된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함수는 이 정도에서 끊을게요.